자, 여러분, 일본 동영상에서요, 제가 그 롤리타의 세 가지 서사, 혹은 롤리타를 읽는 세 가지 서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 연애 서사, 2. 범죄 서사, 3. 고백의 서사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 고백의 서사에서 그 과거의 미래 회상 이런 걸 얘기를 하다가 한 게 놓친 게 뭐냐면은 그 청자를 상정을 하고 있다. 이거는 험버트가 이제 죄를 짓고서 그 감옥에 수감된 상태에서 그 이제 쓰는 일종의 조서인데 길게 쓰여진 조서라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수신이는 누구예요? 재판을 담당하게 되는, 재판에 참여하게 되는, 예, 좀 뭐 그런데 그냥 찍을게요. 네, 참여하게 되는 배심원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배심원을 청자로 상정한 조서인데, 이것은 또 문학 텍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독자가 한편으로는 배심원이 되기도 하면서 워낙에 이제 내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로에 대한 자기의 뭐 감정이며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네, 여러 가지 일들, 범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독자가 배심원이면서 이제 우리 독자가 이 점점 더 험버트의 범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식의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독자를 사건의 참여자. 근데 이 사건은 범죄니까요. 독자를 공범으로 만드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점에서 되게 흥미롭다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걸 보고 있는 거죠. 나쁜 걸 보고 왠지 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거를 이제 보는데, 책을 덮지 않고 계속 보니까, 이 유튜브를 끄지 않고 계속 그걸 보고 있으니까 나쁜 짓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길티 플레저라고 해요. 못된 줄 알면서 이렇게 보는 그런 거. 네, 그 점에서도 이제 좀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애너벨 만나고 한 거, 애너벨 죽고 나서 너무 충격받아서 자기의 일종의 성장 이런 게 그날에 딱 고정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갑자기 롤리타 얘기가 나옵니다. 아, 롤리타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었더라면 해서 25쪽인데 보시면은 이제 소설 초반인데요. 이런 식의 간섭, 제가 심지어 침입이라고, 외적이 침입해 오듯이 외침 이런 식으로 외적의 침입처럼 계속 현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현재 속으로, 그야말로 현재가 들어가는 거죠. 정확하게 과거의 현재 속으로 과거의 미래가 들어간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몇 겹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몇 겹으로 이렇게 겹쳐지는, 중첩되는 그런 소설이 또 롤리타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을 가면, 일부에 이제 5장을 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주제가 성적인 거, 에로티시즘 이런 거다 보니까는 성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자기가 젊은 날 이랬다. 자기는 주로 여자들과 위생적인 관계를 가졌고 늘 실리적이고 실리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로 간략하게 끝냈다. 27조. 그렇게 해서 진로도 정신병리학으로 하려고 했는데 학위를 자기 재능이 없었고 영문학으로 바꿨고 파리에서 학위 과정을 했다. 논문 제목을 읽습니다. 키츠가 벤저민 베일리에게 보낸 편지에 나타난 프루스트적 주제. 그래서 이 논문 제목에, 이제 학위 논문 제목에 고유명사 3개가 들어가요. 키츠는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이고요. 프루스트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프랑스의 모더니즘 작가입니다. 여기 이거 다 프루스트인데 지금, 네, 여기 하나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지금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국내에 번역이 되고 있어요. 네. 어? 네. 이건데 왕관이 됐나? 네. 왕관이 됐네요, 여러분. 저 누워있는 게 되찾은 시간인데, 제가 이게 사놓고도 왕관이 됐나 이러고 있네. 네, 죽기 전에 못 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키츠, 벤저민 베일리, 프루스트에서 고유명사가 3개입니다. 근데 일례를 들어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그 나보코프의 소설, 롤리타도 예외가 아니고, 오히려 더 심하면 심한데, 고유명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소설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각종 고유 명사들, 그 다음에 각종 뭐 지명들, 그런 것들, 각종 역사적 사실들,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또 나보코프 소설을 읽는 재미이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드러나듯이 나보코프의 소설은 좀 속된 표현을 쓰자면 개나 소나 있는 소설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계열의 작가들이 있어요. 나보코프, 뭐 보르헤스 이런 작가 예를 들 수 있겠죠. 고도로 훈련된 독자들, 그 다음에 독서를 어떤 오락거리로 생각하기보다는 고도의 지적인 유희,
이렇게 우리가 이 근육 운동 이렇게 하듯이 전 하지 않지만 막 그런 이런데 근육 이런 거 생기게 하려고 혹은 빼려고 이렇게 하듯이 이 머리에 근육을 생기게 하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독자들을 위한 이제 소설이라는 거죠. 자, 그렇고 이제 논문은 썼다. 그 다음에 이제 님펫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9살에서 14살 사이, 그러니까 초등한 이제 중고학년에서 중학생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얘들 일종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예컨대 안개 낀 망망대해 한복판에 거울 같은 해변과 장밋빛 갯바위가 있는 마법의 섬이 떠 있고 그곳에 내가 말한 님펫들이 먹는다고 말이다. 29쪽인데요. 이 님펫이 이 나이에 모든 아이들이 모든 여자아이들이 다 님펫인 건 아니에요. 딱히 예쁘다고 님펫인 것도 아니고 못생겼다고 님펫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야릇한 기쁨. 자, 다시. 야릇한 기품, 종잡을 수 없고 변화무쌍하며 영혼을 파괴할 만큼 사악한 매력이야말로 또래 가운데 님펫과 어중이 떠중이를 가르는 기준이다. 어중이 떠중이와 님펫. 네. 자, 네. 롤리타와 같은 부류는 남들이 들어갈 수 없는 매혹적인 시간의 섬에서 논일지만 다른 아이들은 그때그때 현상이 지배하는 공간적 세계에 훨씬 더 종속된 채 살아간다. 같은 연령대에서도 진정한 님펫은 몹시 희귀하다.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지만 이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성향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험버트가 봤을 때 이 롤리타는 아주 전형적인 이제 님펫이었다는 거죠. 제가 이해를 하기에는 이게 어떤 성적인 매력이 있다 이런 거보다도 자라나는 아기들, 근데 이제 그런 누군가에게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거는 같은데, 네. 진짜 생각으로는. 근데 지금 행위로 옮기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무튼 근데 좀 위험한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벌써 그런 어떤 매력을 주는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죠. 사실은 사실이니까. 근데 딱히 그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야릇한 기쁨에 종잡을 수 없고 변화무쌍하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롤리타의 형상을 이제 짚어가면은 험버트가 염두에 두고 있는 님펫이 뭐였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롤리타는 되게 껄렁껄렁하고 굉장히 공부하기 싫어하고 되게 막 좀 약간 지능 검사하면 지능도 낮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이제 그건 이제 롤리타 서사에서 제가 따로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여기서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마법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이게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 문학 동네판 롤리타 뒤에 해석을 보시면은 이현우라는 분이 전 선배입니다. 아주 친한 선배가 이제 해설을 써놨는데 그 롤리타 님펫은 잃어버린 시간의 은유이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 되게 공감되고 다시 저기 있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네, 그 잃어버린 시간인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 님펫들이 머무는 섬이라는 거는요, 말하자면 있다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9살에서 14살 사이니까 그 5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5년이 길다면 길지만은 그 이 호모사피엔스의 생애 주기를 놓고 보면은 또 굉장히 짧은 5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험버트는 성년이 된 이후에 이 유럽에서 이렇게 살면서 일종의 이중 생활을 이제 한 거죠. 겉으로는 뭡니까? 정상적으로 보이게 살지만 속으로는 이제 이랬다. 험버트는 착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정말 진정으로 노력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3인칭 서사 갑자기 개입되는 자기를 험버트라고 이제 칭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그 롤리타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어떤 언어 유희라고 할 수 있고 소설적 기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이렇게 쓰는 거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대상화하면서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속으로는 이 님펫을 탐하면서 이제 겉으로는 성인 여성들과 이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님펫은 어떤 모습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님펫 콤플렉스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이제 그 여자들을 만날 때도 주로 이제 매춘부인데 그들을 만날 때도 그 비슷한 성향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기가 만난 매춘부 중에 모니크라는 매춘부가 있는데요. 탄탄하고 균형이 잡혔지만 왠지 야릇하게 설익은 몸매를 사타치 후보들 이거 약간 님펫의 느낌이다 이거였거든요. 엉덩이는 쪼그려 앉은 소년의 것만 했다라고. 이 자그마하고 소녀 같은 거에 이제 끌렸던 건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묘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니크에 대해서는 내가 잠시나마 보았던 명랑하고 갸냘픈 모습만 기억하자. 무심한 젊은 창녀의 내면에서 은은히 빛나던 타락한 님펫의 모습만. 이런 식으로. 문장이 보시면은 문장을 되게 잘 쓰죠. 네, 나보코프가 시를 썼다는 얘기를 제가 수요일날 소개할 겁니다. 전기하면서.
혹은 이제 내일 할 거거나, 그러니까 내일 할 거거나, 아무튼 나보코프는 이제 시를 썼는데요. 나보코프가 시로 일가를 이룬 건 아니지만은 시인 나보코프의 공력이 이 소설의 문장 하나하나에서 이제 이렇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님펫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존재다. 동일인이라도 이제 더 이상 님펫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그 성장의 공포,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한편으로는 당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미학적, 그러니까 당연하지 않을 수 있는 건데요. 아멜리 노통부라는 프랑스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살인자의 건강법이라는 소설을 써요. 여성입니다. 그리고 김영하가 제가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살인자의 기억법이라고 저는 되게 좋아하는 소설인데요. 그거를 썼는데 약간 참고했다 내지는 뭐 읽었었다라는 식의 언급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여기서 살인자의 건강법도 어린 남녀가 있는데 성장을 되게 두려워하죠. 같이 자란 약간 되게 조건적인 어떤 시공간인데 둘이가 사촌인가 이런데 그 잘하지 말자. 그런 안 잘하려면 일단 많이 먹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2차 성징이 있으면은 죽이자인가 죽자인가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뭐 그 생리혈이 나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약간 롤리타를 보면서 그거를 생각해 봤고요.